경북 지방선거 대전망. 네, 부울경 지역 살펴봤고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 한번 살펴봅니다. 영남1고의 서민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계속 보수 쪽이 싹쓸이 해왔죠? 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보수 정당의 철옹성입니다. 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그 대구와 경북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예외 없이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해왔습니다. 이 진보 진영이 광역단체장을 배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또 득표율 격차를 10%포인트 이내로 좁힌 경우도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TK 지방선거는 정당 간 정책 경쟁이라기보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공천 경쟁과 계보 싸움이 승패를 가르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고,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지사는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도지사입니다. 네, 자 이번 대구시장부터 보수 진영의 후보군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군이 두텁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직 시장이 없는 공백선거라는 점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만큼 중진과 신진 주자들이 모두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추경호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시간 뒤에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윤재욱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초선의 최은석 의원도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출마를 예고했고, 이 밖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명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태원 달성구청장, 백왕식 북구청장 등도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계열 쪽 후보들은 쉽진 않겠지만 후보군이 있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나서야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기대였는데요. 다만 김 전 총리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대신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북도지사 쪽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이철우 현 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죠? 네, 맞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의 중심축은 이철우 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입니다. 이 경북은 전통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해 왔고요. 역대 흐름을 보면 사실상 당선이 3선 공식이 반복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도지사는 그 인지도와 조직력,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고, 또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암투병 중인 이 도지사의 건강 문제가 변수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도지사의 그 뚜렷한 경쟁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전자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원석 원내대표, 또 경북 지역의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이미자 의원 등도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다자 구도로 갈지 양자 구도로 재편될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 만한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 추진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이달 말부터 특별법 심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서 대구 경북 지역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둘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재 후보들 사이에서 통합의 시기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선거 전의 속도전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공론화가 먼저라는 신중론, 또 나아가서 선거 이후 논의가 현실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또 두 개의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가톨릭대 정외과의 장우영 교수 직접 나오셨습니다. 장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구하고 경북은 한 몸이죠? 대구 민심, 경북 민심이 다르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남 지방이 동남권 네. 그리고 대경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경계 간에는 민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해서 상대적으로 동남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한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부울경이죠. PK. 그렇죠. 예. 예. 하고 대경권에서는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연고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한 수가 몸이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아까 행정통합 얘기 들었는데 우리 장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선거 전에 통합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그 행정 통합 문제가 최근에 2024년도에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 통합에서 특히 그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에서 가장 큰 해결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예. 이제 한 가지는 여론이고 이제 한 가지는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없을 때가 좋은 찬스다. 적기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김정기 직무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후보군에서도 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 상충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더십 문제에서는 상당히 적기라고 판단이 드는데 행정통합에서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소위 이제 대경권을 보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이제 소득 격차나 어떤 지역적인 정체성이 그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이제 그 북부권을 보면요, 그러니까 안동, 예천, 봉화, 영양, 영주 이제 이쪽 지역이 사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남부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동해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수자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부권 소외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제 사실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가 합의를 했을 때도 이 과정에서 대립 구도가 경상북도 의회와 그 이제 대구시 간의 갈등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또 후보들 간에도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1년에 5조씩 20조 원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바로 만나서 통합 추진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이철우 지사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북부권 소외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제 얻어야 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남은 기간 6월 전까지 통합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의 방식하고 좀 연루가 있는데요. 자, 통합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행정의 수장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합의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이 바로 의회입니다. 시도의회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 이 상황에서도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통합 다음에 이제 후속 처리라고 하는 그 이제 갈등의 씨앗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자, 주민투표 하자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렵죠. 사실상 통합은 안 되는 거죠. 그 행정통합 외에 이번 그 대구 경북 선거의 주요 이슈는 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신공항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통합 신공항 부지 다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12.3 계엄
이후에 개헌과 이제 그 탄핵 국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네, 되어 네. 왔죠. 이제 그리고 지금 예산이나 재원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도 사실 행정통합하고 연결되어 연결돼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통합을 하면 이 재원을 바로 그 이제 그 5조 원씩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원을 지금 우리 투입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의 여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 네. 경북은 신공항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군요. 중앙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대구 경북 지역만의 어떤 화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수용성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허. 이게 사실 공약이나 정책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보면 대구 경북도 거의 보면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들 공약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한국에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선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심판을 하는 그렇죠. 이 선거인데 예. 장동혁 체제가 과연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을 당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그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또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제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뜻이 있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2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또 하나의 민심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 공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심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아마 장동혁 그 체제로 선거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뒤틀린 민심이 폭발한다면 네. 선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이런 경향도 요즘 보이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중요한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민주당 계열에서 광역단체장을 못 만들었는데 혹시 이변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대구 가톨릭대 정외과 장우영 교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시에 다시 옵니다.